설계 변경은 공식적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 피치 못할 때 해라고 계약 및 집행 기준이라는 규칙에 나와 있다. 하지만 매번 어쩔 수 없고 피치 못하다. 그게 우리나라 강급공사의 민낯이자 현실이다. 공사가 설계한 대로 안 되거나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할 때는 설계 변경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여기서 참 우리나라 건축 시스템에 희한한 부분이 있다. 우리는 흔히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가 빠진 게 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래 내역서이다. 내역서는 공사에 들어가는 원자재 또는 인건비, 기타 경비 등에 관한, 즉 이 공사가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시킨 거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 건축공사하면 일반인들은 건축설계사무소, 시공회사 이렇게 주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할 텐데, 여기서 빠진 데가 있다. 문맥상 그렇다. 당연히 내역회사이다. 내역회사는 잘 보이진 않지만 도면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중요한 업무를 한다. 이 건축설계사무소, 내역회사, 시공사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된 공사의 행방을 좌지우지하지만, 안타깝게도 세계 기업의 업체의 소통은 기관에서 하는 공사의 경우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설계사무소, 내역회사, 시공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된 이유는 설계사무소, 내역회사에는 공사 시작 전에 이미 용역비를 받기 때문에, 용역비를 받은 이후부터 이 두 회사는 극히 소극적인 자세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라 그런가. 그런데 설계 변경 시에는 바뀐 도면과 내역서가 필요하다. 시공사 중에는 변경 도면과 내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허다하다. 실제로 시공사가 작성한 게 아니라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도면이기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건축설계사무소와 내역회사에 의뢰하지만 이에 대한 용역비 예산은 따로 없다. 설계 변경 예산 용역비를 따로 잡는 건 기존의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인식해서인지 상관들은 이를 엄청 꺼려한다. 그래서 이 설계 변경 도면과 내역서 작성을 설계사무소와 내역서는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꺼려하고 지지부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스템과 관례의 잘못이다. 시스템적으로, 관례적으로 용역은 시공 전에 끝나고 돈을 줘버리고, 하지만 이후에도 건축사무소와 내역회사의 도움을 요청할 일이 은근히 많다. 대표적인 게 설계 변경. 하지만 설계 변경 등에 관한 예산은 정말 엄청나게 큰 설계 변경 사항이 아니라면 용역비는 주지 않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니 업자가 비협조적일 수밖에. 여기서 감리는 상주감리, 다르게 말하면 책임감리와 비상주감리로 나뉘는데, 즉 삼주감리는 말 그대로 책임지는 감리다 보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그 책임도 있지만 이는 대규모 큰 공사의 경우다. 왜냐하면 상주감리는 그 비용이 엄청 비싸기 때문이다. 중소규모 공사 시는 비상주감리로 보통 용역을 주는데 필요 없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오히려 번거롭기만 그러한 경우가 많다. 나의 경우에도 설계 변경할 때 더군다나 신입 공무원이었다. 앞에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미 설계업체의 지연배상금도 물리고 용역도 끝이 난 상황이라서 설계 변경에 관한 협조를 받기 위해 굽신굽신 거리는 수밖에 없었다. 설계 변경에 대한 예산은 관례적으로 없다고 보는 게, 좀 공사 제대로 할 거면 설계 변경하는 예산도 주든가, 맨날 담당자만 굽신굽신 설계사무소에 도면, 내역회사에 내역서 수정 부탁하고, 참 같은 한국공사의 건축공사 설계 변경이다. 항상 중소규모 공사가 문제다. 내가 맡은 25억짜리 이것도 중규모 정도 공사이지 싶다. 참 억지로 부탁해서 늦게 설계사무소를 통해 설계 도면을 받고 내역회사 전화하고 난리 해서 내역서를 받고, 이를 시공사와 협의하여 시공사로부터 최종 설계 변경 내역서와 도면을 받았다. 이번에 또 관료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답게 결제를 위로 차근차근 올라가며 받아야 한다. 그때 구청장 결제까지 받는 정결인지라
당시 팀장님이 같이 가서 구청장님께 이것저것 설명을 하고 그렇게 우째저째 어렵게 설계 변경을 하였다. 그렇게 어렵게 문화예술회관 수립 신축 공사를 끝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화에 계속됩니다. 그게 참 공사 감독을 하면 이게 뭐 흔히 말하는 과불관계에서 사실 글쎄요, 공사하고 설계하신 분들은 이제 자기네들 의의를 하겠지만 이게 건축 공사 감독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갑이 아닌 것 같아. 나도 을인 것 같아요. 나도 건축 공무원 공사 감독하는 사람들도 을의 입장이 될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나라 돈으로 법에 따라 뭔가 규칙과 그런 거에 제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공무원의 그런 법과 행정이 뭐 사업을 잘 진행해라고 만들어 놓지만 역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그것을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상 우리들 감성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